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최보라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경 부대변인과 함께 돌아왔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경 부대변인과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되게 몇 주 만에 얼굴 몰라요? 뵙게 되는 것 갑자기 같아요. 오지 마라 그러더라고. 그래도 또 갑자기 오래. 저는 갑자기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저는 갑자기 네, 저도 오라고 그러니까요. 이경 부대변인도 같이 우리가 했잖아요. 열심히 네, 여기서. 네. 그 갑자기 또 오지 말라 그랬다가 오라 그랬다가. 근데 갑자기 자기들 오지 맘대로요. 말라는 건 아니었었잖아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경 부대변인과 함께 현안 얘기 좀 해보고 또 이경 부대변인 지금 이제 출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 대전 유성을입니다. 네, 그 얘기 함께 나누면서 현안들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보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먼저 이재명 대표가 어제 복귀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로 냈던 메시지가 이제 영수회담 거부하니까 원래 영수회담 하자고 얘기했는데 대통령실에서 뭐 미적지근하고 국민의힘은 도리어 김기현 대표하고 뭐 얘기를 하자 뭐 이런 얘기해서 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좋다. 여야 대표 함께 하고 대통령하고 같이 만나자 이런 역제안을 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역제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단식 이후에 최고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에서 일성이 민생이었습니다. 네. 참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민생 얘기를 그런데 어차피 단식 중에도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 민생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께서 모여 계시는 집회 현장에서도 항상 하셨던 말씀이 민생이셨기 때문에 네. 뭐 낯선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민생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대통령과 함께 대화를 함께 나눌 때가 네.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서 네. 우리가 네. 군사정권 시대도 이랬었나 그러니까, 하는 저 생각이 그런 적이 들어요. 없었죠. 네. 야당 맞아요. 대표를 왜 안 만납니까? 그러니까요. 혼자예요. 네. 윤석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 모인다면서 국민통합이 아니라 여당 통합이잖아요. 자기들끼리 통합. 만찬을 말이야 100명이나 모여가지고 하고 국민과 소통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네. 직접 소통한 걸 말씀하셨던 것이 그랬었죠. 아니고 말했던 네. 것이 아니고 당정 간의 소통을 얘기했었고 원내회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놀랬던 것은 그럼 그동안에 원내회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없었나? 라는 점에서 상당히 놀랬었고 그럼 지금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겠다라는 얘기 안 하고 당이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다. 당이 국민과 소통을 해라. 그 당은 이제 국민의힘 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상했는데 대표가 민생을 얘기하면서 이제 전체 다 만나자 대통령과 다 같이 만나자라는 거. 근데 저는 여기에 뭐 다른 군소정당, 뭐 정의당이 포함되겠죠. 정의당도 같이 포함돼서 만나는 것도 뭐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국민들이 바라보실 때는 어떤 얘기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중요하겠지만 그 모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만날까요? 안 만날 것 같은데요. 네. 당초 본인은 국민과의 소통을 언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네. 그 도어 스태핑 중단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중단이에요. 네. 중단했습니다. 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럼 다시 할 수도 있나요? 해야죠. 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안 안 할 것 같습니다. 도어 스태핑 했을 때 언론에서도 많이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해주긴 했었지만 내용이 전혀 없었잖아요. 뭔가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없었고 그냥 뭐 식사했어요?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전부 다. 할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정말 예리한 질문을 하면 그거 아셨어요? 예리한 질문하면 바로 고개를 확 돌리고 갑니다. 그냥 대답도 안 하고 고개를 돌립니다. 그게 무슨 소통이에요? 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고개를 잘 돌리시는군요. 늘 이렇게 돌리시잖아요. 네, 근데 도어 스태핑은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MZ세대 방기자가 빵 터졌습니다. 밖에서 빵 터졌는데. MZ세대거든요. MZ세대 이런 거 좋아하는군요. MZ. 고개 돌리는 거. 이거 예전에 누가 이런 이거 많이 하면 건강에 좋대요. 그래서 하시나?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만났으면 좀 좋겠다. 즐겁게 해주려고 제가 힘들잖아요, 좀. 저도 MZ라고 우기고 다니거든요. 그러시군요. 80년대생이다. 마지막 그 마지노선이시군요. 네. 80년대생이다. MZ라고 우기긴 하는데 저희 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엄마랑 저랑 같은 세대일 수는 없잖아요.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엄마와 자식이 같은 세대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엄마 조금, 진짜 그러지 좀 마세요. 참아주세요. 네, 그러더라고요.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아니 근데 이게요. 사전적 의미로는 포함된 거는 맞습니다. 근데 너무 넓어요. 박박 우겨야죠. 박박. 왜 이러세요? 아이를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들아 같은 세대란다. 안 됩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소통은 잘 안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도
그리고 아마 대통령실에도 안 받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다만 공이 일단 대통령실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열심히 대화하고 협치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이미 인식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는 저는 뭐 잘된 거라고 보이시고요. 대통령실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든 첫 일성으로 민생 얘기를 계속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지지자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가결표 던진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대표가 이제 우리 안에 작은 차이 얘기를 또 하셨어요.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이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부대변인이니까 대변인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대표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제가 표현하면 좀 그렇고 이런 월딩이랄까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는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물론 그 메시지가 저의 바람과는 다를 수 있으나 저의 바람이 우리 당원들의 바람이고 또 적극 지지층 민주당을 지지해 주신 분들의 바람일 수는 있는데 근데 대표 메시지는 통합의 메시지가 민생을 챙기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에서 싸움을 먼저 일어나면은 어떻게 민생을 챙기겠습니까? 대표 바람은 그것이 맞다. 그런데 최고위에서 의결하는 것이 이제 또 있습니다. 네. 최고위에서 의결은 이것은 바로 징계가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29표 가결표를 던진 분들을 우리가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본인들이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네, 그래서 저도 방송에서 항상 했던 얘기가 29명 가결표를 던지는 분들은 본인은 개개인의 사람이 아니고 입법기관이다. 그렇죠. 국회의원입니다. 네, 국민의 맞아요. 세금을 받는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표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말해야 됩니다. 비판을 받더라도 항상 얘기해야 된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은 맞고 이제 지도부는 지도부대로 통합의 메시지를 내야 됩니다. 대표는 통합의 메시지를 잘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5명의 해당 행위자 의원들은 따로 있습니다. 본인들이 뭐 밝힌 분들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가결표를 던진 것을 해당 행위로 볼 것인가라는 것에는 많은 해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는 화나고 그리고 숨어있는 모습을 보면 진짜 국회의원감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당 행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5명의 해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은 뭐 그 윤리심판원이 아니더라도 최고위에서 의결해서 바로 뭔가를 징계를 내릴 수는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거보다 더 후퇴를 한다면 공천권으로 해서 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천권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짜 완전히 배제를 시킬 것인가, 아니면은 1대1로 그러니까 그 다른 후보가 강한 후보가 붙어서 1대1 구도를 제대로 선명하게 만들어 준다면 또 그림이 그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줄 것인가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신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 상황에서 그럼 이재명 대표가 그 사람들 다 처벌합시다. 아니면 뭐 징계합시다. 이러면요. 더 난리가 나요. 속이 좁죠. 그러면 안 돼요. 당대표 야당 거대 야당 대표의 모습도 아니고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사람인데 그럼 그런 대통령의 모습도 저는 아니라고 아니죠. 봅니다. 그러면 맞아요. 나중에 대선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만약에 됐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51대 49였다. 그 49%의 국민들을 뭐 비난할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윤석열 뒤에 우리가 말을 이제 흘렸습니다. 하시잖아요. 우리가 방송에서 또 우리가 고품격 오마이 TV 그렇죠. 방송이니까 대통령이라고 방송심의 윤리 규정을 준수합니다. 그럼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0.7% 차이로 이기셨는데 완승하신 것처럼 행동하시지 않습니까? 나머지 반대표를 던지신 분들을 완전히 그냥 막 무시하시는. 근데 제가 볼 땐 윤석열 대통령은 그럼 본인께 표를 던져주신 분들, 본인을 찍어주신 분들, 있죠. 그분들에게는 완전한 대통령일까요? 아니, 그분들의 뭐 마음을 다 많이 헤아려 바뀌신 것 드릴까요?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도 제 주변에도 이찍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니까 굳이 찍으신 분들. 그러니까 굳이 표현을 드린다면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세요. 나 이찍인데 후회한다. 지금 이런 후회한다. 말씀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 제 주변에 여성들도 이상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저 실은 2번 찍었는데 후회한다. 후회한다 지금. 네,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나 이제 분명한 건 지금 이경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해당 행위는 맞아요. 그건 뭐 저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보수에 있는 사람도 그게 해당 행위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니 왜냐면 자기들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해당 행위 한다고 맨날 비판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막 비난하고 뭐 방송에 나가서 비판하고 이런 건 해당 행위 아닙니까? 해당 행위잖아요. 당에 해를 끼친 거 맞잖아요, 분명히. 심각한 해당 행위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간위에서 해당 행위자에 대한 벌점이든 마이너스든 감점이든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당을 위해 기여한 사람은 플러스 점수 주고 당에 해당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점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천을 아예 탈락시키는 게 어렵다고 하면 공천 심사 과정에서 해당 행위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게 맞죠. 당이 정치 공동체잖아요. 결사체고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가는데 거기서 당의 분란을 일으키고 뒤에서 막 칼을 꽂고 이런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저는 불이익을 줘야. 아니 이준석 전 대표 보세요. 징계받고 막 이러잖아요, 당내에서. 그건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보수 패널들 나와서 얘기 같이 해보시는 거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에서 비판한 적 있습니까? 비판 안 하잖아. 이준석 전 대표 징계한 거 잘했다고 얘기하고. 그러고 여기 와서는 민주당이 그렇게 하면 또 민주당 거는 또 그건 목소리를 지켜줘야 한다고 얘기해요. 참 이중적이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이준석 대표의 목소리를 지켜줘야 되는 것이 더 유승민 전 맞습니다. 대표나 네, 이런 유승민 분들 대표나 목소리를 지켜주는 게 더 맞는데, 근데 민주당에서도 정말 심한 말씀, 특히 뭐 이상민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재명을 지지하신 분들은 곰팡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진짜. 네, 이제 그것은 뭐 지지자 당원분들도 있을 거고 그 이제 원내 국회의원들 다 포함해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적극 지지하는 사람들은 곰팡이와 같은 부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분명히 해당 행위가 맞습니다. 당대표입니다. 77.77%로 당선이 된 당대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당대표를 지지하는 적극 지지하신 사람들을 다 뭐 곰팡이라고 했으면요. 이건 해당 행위가 분명히 행위죠. 맞습니다. 그건 분명히 거기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게 징계가 아니더라도 공천 과정에서 반드시 그거는 책임을 묻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